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을 하나 배울 건데 얘는 학교에서 시험 문제 하나씩 내. 이 책에는 지금 빠져 있지만 여기도 문제 나와 있으니까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표를 하나 그려줄 테니까 이 표를 보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크게 표 5개인데 여기 왼쪽 부분과 여기 두 줄짜리 오른쪽 부분이 좀 다른 내용이고, 자, 위치 관계를 한번 나타내 볼 텐데 요거 한번 생각해 봐.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두 동경이 일직선 반대 방향을 나타낼 때 그때 한번 해볼게. 이제 그림을 보고 상상해봐. 나타내는 걸. 그럼 기억을 할 만할 거예요. 두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건 하나의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알파라고 할게. 또 다른 동경이 있는데 그것도 또 요거 그래요. 이건 베타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할 때 이 동경 두 개 알파와 베타의 위치 관계가 이렇게 될 때에 나타내는 방법. 자, 그럼 봐봐. 알파하고 베타랑 같은 크기의 각도일 수 있지.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고 했어. 그럼 만약에 알파는 그냥 요만큼이고 베타는 한 바퀴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하나가 만약에 30도면 알파가 30도면 베타는 몇 도에 해당되는 거야? 390도를 나타내겠죠. 그럼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말로부터 이 동경의 차이가 몇 도죠? 그러면 30도랑 390도랑 360도 차이 나죠. 딱 한 바퀴 차이 나는 거지. 근데 한 바퀴가 아닐 수도 있죠. 두 바퀴 차이일 수도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동경이 일치한다는 말은 이 각과 또 다른 각의 차이가 360도의 몇 배만큼으로 표시가 된다. 즉, 두 각의 차이는 360도 배수만큼 차이 난다고. 한 바퀴면 360 곱하기 1, 두 바퀴 차이면 360 곱하기 2니까.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한다 라고 할 때는 두 각의 차가 요만큼이에요 라고 표현해서 쓰게 된다. 이해되나? 자, 그럼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의 동경이 여기입니다. 알파라고 칠게요. 또 다른 동경은 일직선 반대 방향이니까 이쪽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베타가 이만큼인 거예요. 그러면 얘랑은 사실은 그 알파가 30도라면 얘는 180에서 30을 더했으니까 210도만큼 되겠죠. 그러면 30도고 210도니까 차이가 얼마만큼 나? 180도 차이가 나지. 근데 한 바퀴를 돌고 180도 차이인지 그냥 180도 차이인지는 모르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 두 각의 차이는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지만 180도 차이가 나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한다거나 두 동경이 일직선 반대라는 말은 두 동경의 차이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다. 요게 이제 결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두 동경이 일치한다면 사실 0도가 된다는 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고, 두 동경이 일직선 반대 방향이면 360도 곱하기 n에다가 180도 차이가 더 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 자, 요번에는 이제 일치하거나 일직선 반대 방향이 아니고 대칭성에 관련된 얘기를 해줄게. 두 동경이 x축 x축 대칭일 때, 두 동경이 x축 대칭인 걸 나타내 볼게요. 그럼 하나의 동경이 요만큼이라고 생각하고 알파라고 하면 x축 대칭인 동경은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게 되는 거죠. 그죠? x축에도 대칭인 거야. 그러니까 요각의 크기 자체로는 알파만큼의 크기가 된 거죠. 근데 실제로 동경은 여기서부터 이만큼, 요만큼이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 요 알파와 베타를 가지고 대칭성을 표시하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베타에다가 알파만큼 크기를 더하면 어디에 도착해? 여기 도착하죠. 0도 자리에. 맞아? 그러니까 이 두 동경의 차이가 나타낸다는 건 일치하거나 일직선 반대 방향이지만 대칭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두 각의, 두 동경의 각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타에다가 알파만큼을 더 돌아가면 바로 0도 자리에 도착하는데 몇 바퀴 차이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쓰고 플러스 0도 이렇게 써 있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x 되지. 그림 보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글씨 외우려고 하면 좀 어려워. 베타에다가 알파를 더하면 0도 자리에 위치한다는 걸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플러스 0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 더 해볼게. 두 동경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일 때는 어떻게 나타낼지 한번 상상해봐. 이제 조금 익숙해진 사람은 상상 가능해요. 여기 동경이 알파라고 해볼게요. 그럼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동경은 요거의 반대쪽에 요렇게 위치할 거라고. 그치? 요게 베타라고. 그러니까 요각의 크기가 알파라고 한다면 요 밑에 있는 요각 크기도 알파만큼에 해당되니까 베타에다가 알파를 더하게 되면 180도 위치에 도착하죠. 그러니까 베타하고 알파의 합이 360도 곱하기 얼마에다가 180도만큼을 더 간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이렇게. 자, 이쪽은 너네들이 채울 거야. 말로 해줘야 돼. 가위바위보 붙여서 진 사람 주먹주먹 보자긴 해줘. 아까 그렇게 했지? 이렇게. 요번엔 바꿔봐. 두 동경이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인 관계가 있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러면 내가 그림을 그려줄게요. 상상해. y는 x라는 직선이 얘예요. 그래서 하나의 동경이 알파라고 칠게. y는 x에 대해 대칭이니까 이 반대편이니까 이 정도 있겠죠. 이 정도. 여기가 베타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할 시간을 15초를 주겠습니다. 아까처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참고로 요각의 크기가 대칭으로 되어 있다는 건 같으니까 요각이 알파면 사실은 각도 크기상으로 보면 여기가 알파만큼의 크기를 가지는 각도일 거예요. 됐나요? 자, 가요. 왜 저부터예요? 왜 했잖아. 이렇게 할수 얘만 하면 안 되지. 가위바위보. 다시 넘어갔다 서연이. 가위바위보. 넌 가위바위보 제발 이겨라. 나 주먹 낼 거야. 가위바위보. 주먹 낸다고 얘기했는데 말 안 듣고. 가위바위보. 그래 대답해 그럼. 네? 지면 말하는 거예요? 그럼요. 이긴 사람만 이기지. 저라면요? 저러면은 4A 베타에다가 알파만큼 더하면 어느 위치까지 가나요? 50도 90도 위치까지 가지. 몇 바퀴 차이인지는 모르고 90도만큼 위치에 있게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한 거 맞지? 자, 이게 말로 동경의 위치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해줬을 때 나타내는 방법인데
큰 차이를 보자면 여기 가운데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보자면 동경에 대해서 일치한다거나 일직선 반대 방향이다라는 표현은 두 각의 차이를 가지고 표현하게 되고 대칭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게 된다면 그림 니네가 상상해서 그리면 돼. 두 각의 합을 가지고 놓이는 위치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대칭성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오케이 됐어요? 요 캡처. 한꺼번에 또 너무 많이 하면 너네가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유형 1, 그 다음에 유형 2, 유형 3까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형 1, 유형 2, 유형 3. 자, 요거는 지울 테니까 머릿속에서 확 같이 지우지 마시고 좀 생각해봐. 자, 지금 이제 풀 때 선우가 좀 불편할 거예요. 왜냐면 기호 약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뭔 말 하는지 좀 어려울 겁니다. 꼭 첫 번째 시간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는 보낼게요. 오늘 업로드를 하면 내일쯤. 자, 그러면 유형 1번 문제 중에서 대표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학교에서 내기도 하고 안 내기도 하는 가장 쉬운 문제, 그죠? 뜻만 알면 되는 문제. 다음 중 213번이에요. 각을 나타내는 동경, 이것이 존재하는 사분면이 나머지 넷과 다른 걸 찾아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 사분면에 그려놓고 할게. 첫 번째, 590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 바퀴 돌면 몇 도? 360도. 그럼 360도를 빼면 몇 도 남나요? 360도를 빼니까 230도가 남지? 그럼 230도 표시해볼게. 90도, 180도에다가 50도를 더 가니까 여기 위치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590도는 한 바퀴 돌고 나서 한 바퀴 돌고 나서 여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3, 4분면에 존재합니다. 자, 마이너스 740도로 갈게요. 마이너스 740도는 여기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야.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면 마이너스 360도. 또 한 바퀴 돌면 마이너스 720도. 그럼 마이너스 740도는 20도를 더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음의 방향으로 20도니까 여기가 있을 거야. 그래서 2번은 제 4, 4분면에 동경이 놓이게 돼. 그 다음 마이너스 6분의 5파이입니다. 헷갈리겠지만 이렇게 환산해 봅시다. 6분의 파이가 30도예요. 그럼 6분의 5파이는 5배니까 150도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50도 위치. 그럼 마이너스 150도는 이쪽으로 90도, 이쪽으로 또 가니까 여기 위치하니까 제 3, 4분면에 위치하죠. 그럼 벌써 나머지 넷과 다른 거는 2번이 벌써 확실해졌는데 나머지도 한번 해볼게. 4분의 5파이요. 4분의 5파이는 4분의 파이가 45도예요. 그거를 갖다가 5배 한 겁니다. 그럼 45도의 5배니까요. 5, 25, 4, 20, 225도. 225도면 역시 180에서 좀 더 넘어갔으니까 3, 4분면에 위치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3분의 16파이. 3분의 16파이는 3분의 파이가 60도입니다. 그럼 그게 16개 있는 거야. 근데 60도를 6개 하면 몇 바퀴가 돼? 한 바퀴가 되겠지. 그러면 6개 하면 한 바퀴, 12개 하면 두 바퀴. 그럼 16개였으니까 4개가 남았어요. 그럼 6, 4, 24. 240도 위치죠. 240도 위치라면 역시 180에서 조금 더 넘어간 여기에 위치하게 되니까 제 3, 4분면에 위치하게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요. 시험 문제 하나를 소개할게요. 215번이나 16번 둘 다 시험 문제 가능한데 216번으로 풀어주겠습니다. 요거는 풀이하는 걸 같이 한번 잘 봐주세요. 3세타가 제 4, 4분면의 각이다. 그러면 세타가
있을 수 있는 사분면은 제 몇 사분면일까요? 또는 있을 수 없는 사분면은 몇 사분면일까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아까 배운 걸 쓰는데 3세타가 제 4사분면의 각이야. 그럼 아까 제 4사분면 각 말한 사람 누구야? 제 4사분면 내가 1사분면 내가 했어. 4사분면 각 말한 사람 임서연이죠. 2, 3, 4 이렇게 갔잖아요. 아 자꾸 발뺌할래? 자 그럼 아까 배운 대로 제 4사분면 각을 표시해 볼래?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 에서 360도 에서 360도 사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나는 이제 세타가 있는 사분면을 원해. 그러면 3으로 나눠줘야 되죠. 자, 세타를 3으로 나눠주게 되면 3세타를 3으로 나누게 되면 세타가 되겠고 여기 3으로 나누면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이렇게 되고요. 이쪽은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120도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이 n이라는 게 뭐라고 했냐면 정수라고 얘기했어. 오케이. 그래서 정수라고 하니까 정수가 달라질 때마다 다른 사분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입을 해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n이 제로이면 어떻게 될까요? n이 0이야. 그럼 세타는 n이 0이니까 이건 없는 거니까 90도 여기도 n이 0이니까 120도. 그럼 90도보다 크고 120도보다 작은 거는 몇 사분면을 말하는 거죠? 2사분면 말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정수 n이 1일 때 생각해보면 n이 1이면 120도에다가 90도를 더하게 되니까 210도. 그 다음에 여기도 1 집어넣으니까 120에다가 120도 했으니까 240도. 그러면 210도에서 240도라는 건 여기를 말하겠죠? 여기? 그러니까 3, 4분면 존재 가능합니다. n이 2가 되면요. n이 2가 되면요. 240도에다가 90도 더하니까 330도. n이 2면 240도에다가 120도 더하니까 360도. 그럼 330도하고 360도 사이는 이쯤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돌아서 여기. 그러니까 제 4사분면. 그럼 선생님 언제까지 해요? 라고 물어볼 텐데 나는 여기서 끝낼 거야. 이유는 n 대신 3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가 얼마가 되겠니? 360도가 되니까 제자리가 되게 되지. 그러니까 이제는 90도보다 크고 또 120도가 되니까 여기로 돌아간다. 그래서 여기가 3세타면 이렇게 차례대로 3번만 해보면 돼요. 4번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존재 가능한 사분면은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셋 다 가능하죠. 따라서 존재할 수 없는 사분면을 물어봤으니까 1번 그죠? 제1사분면은 위치할 수 없는 각입니다. 보세요. 자 이제 유형 2번이요. 유형 2번 보면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해서 조금 아까 했던 내용이 나와 있어. 그래서 한 문제 내가 풀고 한 문제 한번 시켜볼까요? 자 218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타가 0부터 파이 사이에 파이는 180도예요. 0도부터 180도 사이이고 이때 이 세타와 그 다음에 6세타 이 동경이 일치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아까 그러면 한번 상상해보니까 맨 첫 칸에 썼던 거야. 두 동경이 일치해. 그러면 두 각의 차이를 갖고 나타내게 되죠. 두 각의 차이가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세타와 6세타의 동경이 일치한다면 6세타와 세타의 차이가 360도 곱하기 n 또는 360도 대신에 우리가 배웠으니까 360도를 호도로 쓰면 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5세타가 2파이 n 이렇게 되므로 세타는 5분의 2파이 n 또는 2n 파이라고 쓸게요. 순서만 요렇게 되죠. 그러니까 세타는 5분의 2n 파이 상황이야. 그때 이걸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각 세타의 합은 됐으니까 요 n 대신 정수를 집어넣어가면서 챙길 수 있겠죠. n이 제로이면 어떻게 되나요? n이 제로이면 그냥 5분의 0이 되니까 0인 거죠. n이 1이라면 5분의 2파이 그 다음에 n이 2이면 5분의 4파이 선생님 이거 언제까지 해요? 세타는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다라는 처음에 힌트가 있었지. 그러니까 0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5분의 2파이 가능한 거죠. 파이보다 작아요. 5분의 4파이도 파이보다 작죠. 5분의 5파이가 파이니까. 근데 n 대신 3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겠어? 5분의 6파이로 표시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파이라는 크기를 벗어나게 되니까 빼죠. 따라서 가능한 건 5분의 2파이와 5분의 4파이 이 두 개만 가능하게 되죠. 따라서 이 각의 합은 5분의 6파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 할 거는 219번을 도전해 보세요. 사진 찍어둔 사람은 옆에다 펴놓고 봐도 되는데 힌트를 주자면 2세타와 5세타의 이게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럼 그림을 한번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생각해보면 아까처럼 떠올릴 수가 있어. 단 대칭성은 두 각의 합을 가지고 나타낸다 를 먼저 생각하시고 됐어요? 한번 해보세요. (219번이요) 세타 자체는 0부터 파이 180도 사이이고 2세타와 5세타를 나타내는 두 각이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가 있다. 그럼 그림을 X축 대칭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고. 그럼 두 각의 합이 도착하는 게 어디에 존재하냐면 거기 존재하겠죠. 따라서 두 각의 합으로 나타내니까 2세타 더하기 5세타 X축 대칭이라면 360도 즉 2파이 곱하기 n 이렇게 나타내면 되죠. 그래서 1세타 더하기 2세타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7세타가 삐리리 하니까 세타는 7분의 2n 파이 이런 꼴이 되고요. 세타 자체가 0부터 파이 사이니까 n 대신 0부터 차례대로 집어넣어가면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 그죠? 0부터 파이니까 0은 안 될 것 같고, n이 1 들어가서 7분의 2파이 가능합니다. n이 2가 들어가서 7분의 4파이도 가능해요. n이 3이 들어갔을 때 7분의 6파이도 가능합니다. 파이보다 작으니까. 근데 4가 들어가면 7분의 8파이가 되니까 넘어가죠. 파이를 벗어나게 되니까 그건 안 돼요. 7분의 2파이, 7분의 4파이, 7분의 6파이 이렇게 세 개가 학교 시험 문제라면 이걸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각 세타의 합은 이렇게 보통 나타낼 거예요. 세 개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학교 시험 문제네. 이런 식으로. 아까 그 표를 정확히 이제 외우라고 할 텐데 삼각함수는 처음에 초기에 외우는 게 좀 많이 있어서 그걸 먼저 외우는 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 정리가 되면 문제는 그냥 거의 정해진 대로 나와요. 많이 안 바꿔요. 됐어요? 자, 이제 유형 3번 부채꼴 호의 길이와 넓이입니다. 이따가 또 까먹었으니까 써주면 여기가 중심각이 세타, 안지름의 길이가 r, 그 다음에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호의 길이는 안지름 곱하기 중심각,
그 다음에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반지름 제곱과 중심과 또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로 나타내서 쓰면 된다. 자, 그래서 가장 쉬운 문제가 222번이에요. 이걸 하나 같이 풀어볼게요. 호의 길이가 3파이이고 그 다음에 넓이가 9파이인 부채꼴이 있다. 이거의 중심각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세타가 얼마냐고 묻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L은 반지름 곱하기 세타 이렇게 쓴 거지. 그게 3파이예요.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S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제곱 곱하기 세타. 요게 이제 부채꼴 넓이인데 그게 9파이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요 식에서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세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R 곱하기 R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 R 세타가 얼마라고 지금 힌트를 준 거냐면 3파이라고 준 거예요. 이해돼요? 그렇다면 요 식이 2분의 3파이 곱하기 R 이렇게 써지고 9파이 이렇게 써진 거예요. 약분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R이 얼마가 돼? 6 이렇게 되죠. 아, 그럼 반지름이 6짜리 부채꼴이었고 그럼 R이 6이 되니까 R 대신에 이제 6 놓으면 6세타가 3파이 이렇게 되니까 세타의 중심각은 2분의 파이. 아, 90도짜리 부채꼴이었군요. 라고 알게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하나를 더 보여줄 텐데 요거는 지금 오늘 배우고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외워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할게. 이제 시험 문제 주제 중에 부채꼴에 대해서 요건 나중에 이제 필기 해주세요.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그런 부채꼴 넓이의 최대 라는 개념이에요. 이제 처음에는 내가 그 중간 과정을 설명하고 얘기해 줄 거고 그리고 나중에 기억하라는 건 결론을 한번 기억해 보라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부채꼴 그러면 사실은 너네들한테 이렇게 되는 거야. 철사를 똑같이 이만큼 주고 다 똑같은 길이 하나씩 나눠줘. 그 다음에 너네 이제 부채꼴 만들어봐 이렇게 시킨다고. 그럼 어떤 사람은 반지름 쪽을 크게 해서 호의 길이 짧게 하고 이런 식으로 부채꼴 만들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그냥 예쁘게 요 정도 적당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부채꼴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반지름을 좀 짧게 하고 각을 좀 크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 둘레 길이가 똑같게끔 전부 다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넓이가 큰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떨 때 이 넓이가 가장 크냐. 그래서 부채꼴 둘레의 길이는요 이 반지름 두 개랑 호의 길이까지 합쳐가지고 둘레 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둘레 길이는 여기까지 다 합쳐서 그러니까 철사 하나를 구부려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이 전체 그걸 부채꼴 둘레 길이라고 하는데 이때 똑같은 철사 일정하다는 건 주고 가장 넓이가 큰 게 어떨 때 가장 넓이가 큰지 그리고 그때 최대 넓이가 얼마인지 이렇게 쓰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얘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부채꼴 하나 임의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반지름을 R 그 다음에 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다고 그랬으니까 반지름 두 개하고 호의 길이를 했을 때 일정한 값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책에서는 숫자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알파다. 자, 그러면 이 부채꼴의 이제 넓이를 표시해 볼게요. 관계식 하나 주고 부채꼴 넓이를 계산하라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이렇게 아까 썼었으니까 요거 한번 사용해 볼게. 요게 넓이인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2분의 1에 R에다가 L 대신에 알파 마이너스 2R 이렇게 쓴 거랑 똑같죠? L 대신에 알파 마이너스 2R로 대입해서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r 제곱 더하기 2분의 1 알파 r 이렇게 써지게 되는데 이렇게 써진 게 중심각을 세타라고 또 표시를 한번 해줄까요?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의 최대가 되는 조건을 쓰는 거야. 그럼 사실은 갑자기 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가 돼버린 거죠.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의 최대겠죠. 그러면 그렇다면 여기 대칭축 위치가 최대가 되겠죠. 그 대칭축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대칭축 위치. 대칭축 위치. R이 문자야. 여기 숫자고. 마이너스 붙이고 2분의 1 알파니까 4분의 1 알파만큼이죠. 따라서 R이 4분의 1 알파일 때 최대가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해돼요? 자, 이걸 실제로 옆에다가 숫자로 문제 하나 풀어줄게.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까지도 다 계산할 수 있을 거야. 224번으로 풀어주겠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20인 부채꼴이야. 그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거에 반지름 구하시오 그랬는데 반지름뿐만 아니라 얘네는 문제에다가 반지름하고 중심각 크기까지 다 구하는 걸로 해. 내가 외우라고 할 건 중심각 크기야. 자, 그러면 한번 아까처럼 해볼게. 둘레의 길이가 20이니까 여기 반지름 모르니까 R이라고 쓰고 호의 길이를 L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둘레의 길이가 20이란 말은 2R 플러스 L 했을 때 2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2분의 1의 반지름 L 대신에 20 마이너스 2R 이렇게 쓴 거랑 같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R 제곱 더하기 바로만주와 그냥 쓸게요. 자, 그럼 얘의 최대 값을 구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니까 대칭축의 위치가 얼마가 되죠? 5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R이 5일 때 최대가 되고 이 최대 넓이까지 구하려면 R 대신 5 집어넣고 쓰면 돼요. 마이너스 25에다가 플러스 50 그러니까 최대 넓이는 25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반지름이 5일 때 요거 구한 거는 이제 문제에서 구했는데 내가 하나 더 구하라고 한 게 중심각 크기까지 써야 되거든요. 오케이. 자, 그럼 R이 5일 때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가 5가 된 거야. 그럼 여기도 5가 된 거죠. 그러면 L은 얼마가 돼야 돼요? 둘레 길이 20이니까 L은 10.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중심각을 한번 포도로 써봐. 중심각은 어떻게 정의했냐면 반지름 길이분의 호의 길이요. 그러면 5분의 10. 자, 이제 실제로 서술형으로 쓰라면 이렇게 쓰면 되고, 근데 이제 이거를 매번 이걸 계산해서 쓰기 싫은 사람들을 위해서 결론을 얘기해주면 반지름 길이랑 호의 길이랑 보면 2배 차이 나죠. 그지? 자, 일단 얘기할게요. 그럼 결론, 여기서 말하는 결론. 둘레 길이가 일정한 부채꼴이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바로 중심각이 얼마가 될 때다? 2가 될 때다. 이게 결론입니다. 중심각이 2가 될 때가 무조건 어떤 둘레 길이를 주더라도 이걸 만들 때 이 비율이 요 길이하고 요게 2배 차이 나게 그렇게 했을 때, 즉 중심각의 크기가 2라디안일 때가 부채꼴 넓이의 최대가 되는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레 길이를 아무리 바꿔도 다 이 길이는 아까 여기서는 4분의 1 알파라고 했는데 이거의 4분의 1이요. 이거의 4분의 1. 5가 될 때 반지름. 그러면 반지름 5 놓고 나면 이게 10이 되니까 무조건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의 4분의 1, 4분의 1, 2분의 1 2배 차이 나는 게 맞죠. 이렇게 될 때가
최대가 되니까 이제 계산 안 해도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부채꼴의 최대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가 2가 될 때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싫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부채꼴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넓이의 최대가 되는 조건은 이렇게 하면 돼. 주어진 길이가 있겠죠? 반 잘라요. 반 잘라서 어디다 갖다 붙이는 거냐면 호에다 붙이면 돼. 다시 반 잘라서 호에다 붙여요. 그럼 나머지 반이 남았겠지? 그걸 반 잘라서 여기 붙이고 여기 붙이면 된다. 그래서 4분의 1이 됐던 거야, 반지름이. 자, 그래서 2라디안이 된다는 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 문제를 만나면 둘레 길이가 20이면 반 잘라서 10을 여기다 갖다 붙이고 나머지 10 남은 거 반 잘라서 반지름 갖다 붙이면 돼.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시면 돼. 됐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부채꼴 넓이 구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지만 요 넓이가 최대가 될 때의 조건에 해당되는 문제 아주 잘 냅니다. 거의 두 학교당 하나씩은 돼요. 어느 학교는 아까처럼 그냥 부채꼴 넓이 구해봐. 조금 더 싫은 학교들은 225번처럼 이상한 도형으로 내기도 하겠죠. 이걸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자, 일단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서 우리 다시 56페이지로 한번 와보세요. 56페이지에 5-1까지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선생님 거의 1시간 반을 2시간을 가까이 얘기하는데 이제 5-1 끝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준비할 게 많은 거예요. 아까도 막 여기 안 나와 있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들도 많이 적어줬어. 자, 이제 여기까지 준비가 됐다면 이제 아까 하려고 했던 목표, 즉 삼각 함수라는 개념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삼각비를 아까 공부 너네들이 잘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특별히 어렵진 않고 함수라는 개념만 잘 사용하시면 돼. 중학교 때 했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정의 변하는 거 없어. 다 똑같은 거야. 그냥 다 똑같은데 그걸 함수로 표현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만 이해하시면 돼. 자, 오늘 배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각 함수를 처음에 이제 접근하는 방식인 거지. 사실 처음부터 그냥 삼각함수 얘기를 해도 돼요. 대신 니네가 이해하기 좀 어렵겠지.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랑 이걸 하기 위한 도구들을 좀 준비시킨 거고. 자, 이제 숫자로 각을 표시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는 삼각함수, 니네가 했던 삼각비랑은 약간 다른 삼각함수. 걔는 그냥 숫자고 얘는 함수예요. 근데 내용은 같은 겁니다. 삼각함수를 지금부터 정의할게요. 선우야 눈 뜨고 봐야지. 아, 예.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 그거. 자, 삼각함수는 기본적으로 원 위에서 정의하겠습니다. 반지름의 크기가 r만큼 되는 원이 있다고 치자. 이 원의 방정식 같은 건 너네들이 이제 좀 이따 또 금방 배우게 될 테니까 그런 거 구체적인 식은 없어도 되니까 그냥 반지름이 r인 원이 있다. 그때 여기 x축, 여기 오른쪽 방향, 양의 방향, 얘가 보통 시초선이 된다고 했고요. 그럼 여기에 동경이 각도가 생기면서 돌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돌아갔다고 생각할게요. 세타만큼 돌아갔을 때. 그때 요 점이 있겠죠? 요 점을 P라 하고 요 점에 X좌표와 Y좌표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나타냈다고 치자. 자, 함수니까 점으로 쓰는 거야. 이 점 P의 관계를 쓰는 거예요. 그게 삼각함수예요. 별거 없어요. 그러면 요 점에 X좌표가 여기 있을 거고요. 요 점에 Y좌표가 여기가 되겠죠. 맞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직각삼각형을 하나 상상을 하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직각삼각형을 보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삼각비랑 똑같아요. 사인 세타를 말해본다면 이 빗변 길이가 r인 거예요, 반지름. 그 다음에 이 길이가 y가 되겠죠. 여기가 x가 될 겁니다. 근데 착각하지 마. 여기에만 동경이 있는 거 아니고 여기 동경이 있을 수 있고 세타가 이만큼 돌아와서 여기가 동경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x 좌표로 생각하시고
y 좌표를 생각해. 참고로 미리 말해주면 x 좌표, y 좌표가 일사분면은 플러스 값이에요. x도 플러스, y도 플러스. 여기는 x는 마이너스고 y는 플러스인 거죠. 여기는 x도 마이너스고 y도 마이너스라는 거야. 여기는 x는 플러스고 y 좌표가 마이너스인 거죠. 참고하시고. 어쨌든 요 각에 대한 삼각비 중에 사인은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관계인데 삼각비 할 때는 요 길이와 요 길이 이렇게 표현했지만 삼각함수에서는 요거 r은 양수니까 항상 똑같이 쓰고 x 좌표와 y 좌표로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사인 세타는 이거하고 y 좌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r분의 y 이렇게 쓰는 게 됩니다. 이 값은 양일까요, 음일까요? r 양수야, 음수야? 양이지. y 좌표는 양이지. 그러니까 사인 세타, 일사분면에 있는 사인 세타 각이라면 사인 세타의 값은 양수입니다. 오케이. 자, 코사인 정리할게요. 코사인 세타는 요거하고 요거니까 r분의 x좌표 이런 개념이야. r분의 x좌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사인은 y좌표 표시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코사인은 x좌표 쓰는 거랑 똑같은 거야. 나중에 그래프 얘기할 때 한 번 더 얘기하죠. 어쨌든 그 다음 탄젠트를 정의해 볼게. 탄젠트 세타는 x좌표 분의 y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게 일사분면은 어디든 마찬가지야. 좌표를 써서 반지름 길이분의 y좌표, 코사인은 반지름 길이분의 x좌표, 그 다음에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쓰는 거야. 길이로 쓰는 게 아니야. 그건 삼각비고 삼각함수는 좌표로 쓰는 거야. 그럼 일사분면에서는 아까 x좌표와 y좌표가 전부 다 플러스로 돼 있으니까 요 값이 양일까요, 음일까요? 반지는 무조건 양이야. y좌표 양수죠. 그러니까 양의 값을 가져요. 코사인은요, 이거 양이야. x좌표도 양수죠. 일사분면이니까 양의 값을 갖습니다. 그다음 탄젠트 x좌표도 양수고 y좌표도 양수예요. 그럼 양의 값을 가질 거야. 자, 이사분면 위치를 보세요. 세타가 이사분면이라면 동경이 여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이 사실 세타예요. 그래도 좌표를 써야 되니까 이 점이 역시 x좌표랑 y좌표라고 하면 여기가 x좌표인 거고 여기가 y좌표니까 요거를 갖다 쓸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r 하고 사인을 쓸 때는 반지름 길이분의 y좌표, 코사인을 쓸 때는 반지름 길이분의 x좌표, 길이가 아니고 x좌표 그렇게 써서 똑같이 나타내는 거고, 그때 그러면 부호를 따져보면 이사분면에서는 이건 무조건 양인데 y좌표가 양수이므로, 즉 이렇게 돼서 y좌표가 양수이므로 이건 양의 값이에요. 근데 코사인은 반지름 r분의 x좌표를 쓰게 되니까 음의 값을 갖겠지. 음의 값. 그 다음에 탄젠트는 x좌표가 음이고 y좌표가 양이니까 음수분의 양수니까 음의 값을 갖습니다. 그럼 3, 4분면에서는 어떤 부호를 가질까요? 여기는 3, 4분면은 음이야. 그러니까 r분의 해서 사인 음의 값을 갖습니다. 요거는 x도 음수니까 r분의 하니까 음의 값을 가져요. 탄젠트는 분의 하니까 양의 값을 갖겠죠. 마지막 4, 4분면이요. 여기는 x좌표는 양수인데 y좌표가 음수인 거니까 여기는 반지름 길이분의 음의 값이니까요. 반지름 길이분의 양의 값이니까 플러스 탄젠트는 코사인은 4, 4분면 양수, 탄젠트는 여기 보면 양수분의 양수분의 음수꼴이 되니까 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삼각함수의 정의 자체는 이 각이 몇 사분면에 있던 간에
반지름 r은 양수로 보고 그때의 사인은 반지름분의 y좌표. 그 다음에 그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좌표. 그 다음에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각 사분면마다 부호가 정해지는데 이걸 이렇게 써놓으니까 너네가 좀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서 여기다 요약을 해줄게요. 이만큼을 요약을 해주면 각 사분면에서 양의 값을 갖는 삼각함수 값만 써볼게요. 1사분면은 어떻죠? 전부 다 양수지. 여기는 전부 양수입니다. all. 그 다음에 2사분면은 보면 두 개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죠. 누구만 양수예요? 사인만 양수값을 갖습니다. 3사분면은 누구만 양의 값을 갖죠? 여기 탄젠트. 탄젠트만 양의 값을 가져요. 그 다음에 4사분면은 누구만 양의 값을 가져? 코사인만 양의 값을 가져.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조가 1사분면은 다 양수고 2, 3, 4는 딱 한 개만 양수고 나머지가 음수인 거야. 그 양의 함수들만 쓴 거예요. 그래서 1사분면부터 차례대로 책에 나온 대로 하면 넌 어떻게 외웠지? 서연아? 4분면 부호? 1사분면부터? 뭐 알려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얼싸탄코 정석에 보면 얼싸안코 뭐 이렇게 해서 외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사인만, 탄젠트만, 코사인만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 외우기 힘든 사람들은 얼싸안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만 있는 거 아니고 붙이는 대로예요. 나는 그냥 올 산타 클로스. 그죠? 아니면 옛날 게임 중에 올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들어본 적 있어? 있어? 지금 스타크래프트 2?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양의 함수 값을 가지는 삼각 함수만 표시해 준 게 요걸 갖다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걸 갖고 예를 들자면 탄젠트 150도를 한번 값을 구해 볼게요. 탄젠트 150도 또는 탄젠트 6분의 5파이. 그럼 봐봐. 동경이 어디냐면 150도니까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입니다. 6도까지가 150도예요. 근데 아까 보면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요 직각삼각형에서 반지름하고 x좌표, y좌표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x좌표고 여기가 y좌표니까 이렇게 길이로만 쓰면 여기가 150도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30도 관계거든. 그러니까 탄젠트 150도는 일단 탄젠트 30도에 해당되는 길이 비율을 생각하면 x분의 y 탄젠트 30도가 그러니까 얼마죠? 3분의 루트 3이지. 길이 비율은 3분의 루트 3인데 x좌표가 음수고 y좌표가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맞는 거죠. 그죠? 왜냐면 2사분면은 탄젠트가 사인만 양수니까 탄젠트가 음수이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구할 수 있어요. 탄젠트 150도도 너네 이제 구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기준을 줄게. 90도가 넘어가는 각에 대한 삼각함수 값을 구할 때 일단 그 각이 이렇게 생겼으면 무조건 x축에다가 수선을 내려고. 그때 생기는 각도 있지. 요 각도가 얘각일 거란 말이야. 이 각도에 대한 삼각비 값을 쓰고 근데 2사분면이니까 탄젠트는 음수야.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말을 해주면 됩니다. 하나 다른 거 더 해볼게요. 이건 정의는 똑같기 때문에 뭐 됐고 예를 들면 사인 300도 요걸 한번 구해볼게요. 사인 300도. 그러면 300도가 어디쯤 될 거냐면 90도, 180도, 270도지. 그럼 몇 도를 더 돌아가야 돼? 30도를 더 가야 되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런데 이 동경에 대해서 항상 300도 맞는데 x축에다 수선을 내려보라고. 그럼 여기가 몇 도가 생겨? 60도가 생기겠지. 그러면 너네들은 속으로 사인 60도라고 생각하고선 일단 쓰라고. 사인 60도면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죠. 그런데 얘가 300도가 몇 사분면인지를 생각해.
왜냐하면 사분면에 따라서 부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크기로는 이만큼 되는 거고 300도인데 300도는 4사분면이에요. 그려놓은 사람 알겠죠? 4사분면이니까 사인 값이 양이겠어, 음이겠어? 음의 값을 갖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입니다. 이렇게만 대답해 주면 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코사인 240도를 한번 구해볼게요. 코사인 240도를 구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그려졌을 때 180도까지 간 다음에 몇 도를 더 돌아가야 되냐면 60도를 더 돌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60도를 더 돌아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수선을 내려 그으면 직각삼각형이 생길 거고, 그럼 너네는 코사인 60도를 생각하고 쓰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 이렇게 나올 텐데 이게 몇 사분면이냐고? 3사분면이죠. 3사분면이라면 코사인이 양이겠어, 음이겠어? 음이겠지. 이게 탄젠트가 양수니까. 그러면 코사인 24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모든 몇 도가 됐든 상관없이 일반각에 대해서 다 특수각이라면 삼각함수 값, 삼각 B의 값은 아니에요. 삼각함수의 값을 쓸 수 있다. 이게 좌표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X좌표가 음수이기 때문에 Y좌표도 음수이고, 그래서 나타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값이 되는 건 여기서 찾아서 쓰면 되죠. 탄젠트만 양이니까. 근데 아까처럼 X축에 수선을 내려 긋고 생기는 각도에 대한 삼각비로 생각하되 사분면에 따라 부호를 붙이면 돼요 라고 인식하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합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됐어. 중요한 건 어떤 사분면에 있는 동경이든 간에 이렇게 했을 때 그때의 X좌표들과 Y좌표들로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사인은 기본적으로 보면 Y좌표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코사인은 X좌표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탄젠트는 X좌표랑 Y좌표의 비율입니다. 이게 그 점의 위치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각도가 돌아가면서 점이 어떻게 된다 나타냈으니까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배운 함수가 뭐야? X값이 변하면 Y값이 따라서 변하면서 그 X값에 따라 Y값들을 표시한 게 그래프가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좌표를 가지고 표시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여? 이제 삼각함수라고 붙이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에다 하나만 더 추가할게. 이제 다 왔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걸 근거로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중 가장 중요한 딱 두 가지만 소개할게. 선배들은 3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3학년들 이과 같은 경우는 5개를 얘기하는데 니네한테는 2개만 딱 얘기하면 돼. 수학 1에서는, 대수에서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쓸 테니까 이것도 캡처해 놓을게요. 나중에 뭘 쓰려고 하는 거냐면 삼각함수 사이에, 얘네들 사이에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2가지만 딱 적을게요. 첫 번째, 탄젠트 세타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를 쓴 것과 같다. 하긴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인데 반지름 밑에 분모가 똑같고 여기 xy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를 쓰게 되면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좌표, 사인 세타는 r분의 y좌표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지워지면 x좌표분의 y좌표를 쓰게 되어서 그리고 요만큼 뭐랑 똑같은 거야? 탄젠트와 똑같은 뜻이 되죠. 자, 앞으로 삼각함수 관계를 따질 때 탄젠트 세타를 보게 되면 필요하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바꿔가면서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일단 첫 번째 중요. 내용은 단순해요. 이건 공식처럼 외워두고 쓰는 거니까 나중에. 자, 두 번째, 엄마 공식입니다. 모든 삼각함수 공식들은 모든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대부분의 삼각함수 공식들 관계는 전부 다 여기에서 하는 내용이 나와요. 결과부터 써줄게. 어떤 각 세타에 대해서 사인을 제곱한 값과
코사인 값을 제곱한 값을 더하면 무조건 1이 된다. 자, 요거 표시법 하나부터 얘기할게. 사인 세타의 값을 제곱한 걸 이렇게 씁니다. 응? 눈 감고 두지 말고! 여기 봐! 야! 사인 세타의 값을, 이게 이제 숫자 나올 거 아니야. 그거의 제곱을 이렇게 쓰는데 그 기호를 앞으로 이렇게 쓸 거다. 이 제곱이 여기 써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인 제곱 세타가 얘랑 똑같은 말이야. 사인 세타 자체를 제곱한 값이야.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 얘는 세타를 제곱했다만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되죠. 예를 들어 사인 30도의 제곱이나 사인 제곱 30도 이거 같은 말이야. 근데 사인 30도에 제곱하면 사인 900도라고 써 있는 거랑 같은 뜻이라 이거는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같은 경우 맞아. 근데 여기다가 제곱을 붙이면 이 각도가 제곱되어 있다는 거야. 30도에 900도를 나타내는 거야. 같은 경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사인 세타의 값의 제곱값과 코사인 세타의 제곱값을 합하면 1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돼요? 자, 증명. 자, 그러면 사인 세타의 제곱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r 제곱분의 y 제곱 이렇게 되겠죠? 서연아,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줄 테니까 좀 봐봐, 여기 봐봐. 별표까지 쳤잖아, 내가 별표.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제곱한 거예요. 그럼 코사인 세타를 제곱하면 r 제곱분의 x 제곱이 되겠죠. 그럼 r 제곱분의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되는데 요 삼각형을 한번 보시라고.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뭐랑 똑같니? r 제곱이랑 똑같지. 그러니까 r 제곱분의 r 제곱꼴이 되어서 결론은 1이 된다는 거죠. 같은 각도에 대해서 좀 사인 제곱 30도랑 코사인 제곱 30도를 더하면 무조건 1이 되는 거예요. 사인 제곱 15도랑 코사인 제곱 15도를 더해도 1이 되는 거예요. 사인 1도 제곱한 거랑 코사인 1도를 제곱한 것도 더하면 1이 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계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예를 들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제곱했다고 쳐볼까? 요걸 제곱하게 되면 사인 제곱 세타 a 더하기 b의 제곱 전개하는 거야. 서현 네가 전개. 네가 전개. a 더하기 b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로 표현할게요. 플러스 2ab. 그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도 멈추지 말고 어디까지 가는 게 니네 공식으로 기억하면 되냐면 얘랑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라고? 1.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를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쓴 거랑 같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돼 있다면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예 곱셈공식처럼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래. 원래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 게 맞아. 틀린 게 아닌데 이 관계를 꼭 적용해서 이거 제곱하면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럼 선생님 이거 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앞으로 니네가 풀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사인 세타나 코사인 세타의 합이나 차가 주어진 상태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 구해내는 문제가 항상 생겨. 그래서 유형으로 정리해주면 사인 세타 더하기 빼기 또는 코사인 세타 요거가 주어지게 되면 이렇게 제곱을 구해서 곱을 구할 수 있다. 양변을 제곱해서 그래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할 때 사용합니다. 요 얘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요 두 개의 공식 기억하는 거고 얘가 활용이 된다면 요런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 학교 시험 문제 중에 하나야.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합이 2분의 1입니다. 서연아 이거까지만 듣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너네들한테 사인 세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세타의 값이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본다. 마치 곱셈 공식 같은 거예요. a 더하기 b가 2분의 1이야. 그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얼마야? 그럼 얘 곱셈 공식 변형식은 니네가 알고 있어. 한번 요거 써볼까? 그럼 한번 도현이가 불러볼래?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세타. 그러니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곱셈 공식 변형식처럼 써보라고. 그러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세제곱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그죠? 3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 다시 a 더하기 b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써지는 게 맞지? 그러면 얘를 알려줬기 때문에 얘 알고 있는 거예요. 2분의 1의 세제곱 여기도 2분의 1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이 값을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결국? 곱한 거 알아내야 되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주어졌을 때는 양변을 제곱해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 얘기라고. 그러면 실제로 구해볼게요. 요걸 가지고 곱하기 꼴을 알아내야 답을 쓸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양변을 제곱할게요. 양변 제곱하면 이거 뭐라고 쓰면 된다고? 공식 요거 노란 걸로 기억할게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 전체 제곱은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이거 양변 제곱할 때 왼쪽 제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고 오른쪽 제곱하면 4분의 1이 되죠. 그럼 이항시키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고 따라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8분의 3이 된다는 걸 구해내게 됩니다. 자 이제 답 쓸 차례잖아요. 더한 건 2분의 1이니까 제곱 세제곱하면 8분의 1 빼기 3 곱하기 요 곱한 게 마이너스 8분의 3 곱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 이렇게 되죠. 따라서 8분의 1 빼기 이거 더하기로 바뀌나요? 더하기 16분의 9 이렇게 되죠. 그럼 16분의 2, 16분의 9, 16분의 11 이렇게 답을 쓰는 게 최종 결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사인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보통 주어진다면 요걸 활용해서 제곱했을 때 결과가 요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제곱을 할 때에 여기가 1로 바뀌기 때문에 곱하기 꼴에 해당되는 값을 구해낼 수 있다. 이게 핵심인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56페이지에 있는 내용까지가 일단 정리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끊고 쉬었다가 문제를 푸는 걸로 할게요.